안녕하세요. 흑석박사입니다. 한남더일 125동 한 달 전에 10층 이상 고층을 찍었었는데 10층 이하 중고층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5동은 한남동 쪽을 바라보는 동이라서 한남동 주택가가 보입니다. 감안하시고 보시고요. 방 3개, 화장실 3개 구조이고요. 그러면 항상 보던 것처럼 골프백을 놓을 수 있는 다목적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공간이 저는 마음에 들어요. 매매가는 44억 1천만원. 가격이 그렇게 싸지는 않습니다. 제일 저렴한 거는 1층으로 41억 7천 그렇게 되고요. 이제 125동이기 때문에 물건은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집을 물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발장이고요. 신발장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수납장입니다. 한 바퀴 이렇게 돌아볼게요. 네. 입구에 들어가게 되면 좌측으로 거실과 주방이 있습니다. 뭐 구조들은 다 알고 있어서 이제는 가격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한남더일 85평형 41억 원 후반대에서 44억 초반대까지 세 가지의 이제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한남더일 85평 분양가가 2009년, 10년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임차인들이 들어와서 거주한 상태에서 3년 전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입주자와 한스자람이라고 하는 요 관리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시행사하고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까지 대법원 판결을 기다렸었고요. 대법원 판결 이후에 많은 분들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집도 실제로 몇 년간 거주하신 분이 있었고 이 집을 취득하려는 옵션부 매매 계약을 하셨던 건데 그 옵션을 포기하시고 나가신 거죠. 주방 쪽 옵션들은 다 아시죠? 이게 건조기 이런 게 있고요. 싱크대가 있고 아일랜드 식탁이 있고요. 가스레인지 5구가 연결이 되어 있고 냉장고 자리면서 여기에는 보조 냉장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탁을 놓을 수 있는 샹들리에 등이 되어 있고 왼쪽으로 아이보리 색상으로 이쁜 붙박이장이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와인셀러, 와인 냉장고가 있습니다. 나머지 수납 공간들은 보시면 아주 기능적으로 잘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곳에 입주하셨다가 나가신 분들은 가격 때문에 떠나신 거죠. 물론 신상 효과가 끝나고 다른 곳에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겠지만 떠나셨습니다. 떠나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신문들을 보면 한남더일에 대한 내용은 가격이 싸다 비싸다로 일관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이 싸다 비싸다를 이제 얘기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지금 분양가가 싼가 비싼가를 판단해야 됩니다. 이 분양가 책정은 4년 전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2009년입니다. 지금 대지 지분이 70평이 85평이 44억에 거래되는 것을 이거를
싸다, 비싸다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저 리첸시아 같은 경우에 26평 투룸짜리들 보면은 뭐 월세가 한 2,000에 200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이 한남더일 85평을 월세로 렌트를 놨을 때 얼마에 놓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분양 가격에 이걸 매매하는 것이 싸게 사느냐 비싸게 사느냐, 이 판단을 하게 되는 건데요. 중개업자인 흑석 박사가 볼 때 사도 될 만한 가격에 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제도 개포동을 갔었는데요. 개포동 5단지, 6단지, 7단지 31평을 가는 매물을 15억에 잡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러 나갔던 거죠. 근데 안 판다고 그럽니다. 안 판다고 그래서 포기하고 왔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13층에 15억 5천인데 어떻게 했느냐, 장고 끝에 우리가 그러면 계약을 하겠다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순간 다른 부동산에서 계좌번호를 받았대요. 영화 속에 나오는 일들이 벌어지는, 계좌번호를 받았다고 그래서 우와 빠르다 판단을 하고, 아 오늘은 그러면 매매를 하자 이랬습니다. 그래서 7단지 쪽으로 34평 가는 거를 16억짜리가 있다고 해서 급하게 수선을 했는데 그 16억짜리를 계약을 하려고 주인한테 물어보는 순간 주인이 물건을 걷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서민들이 살 수 있게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해서 부동산 규제를 시작을 했는데, 시장을 이기려고 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시장을 빠져나갈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전문적으로 보면 대출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은행 시스템적으로 보면 이제는 대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집값이 본인들이 예상하고 틀리게 간다고 하면, 아 우리의 정책이 틀리지 않았을까? 라고 판단을 하고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인데, 그건 되진 않고 오늘 발표된 거는 종부세를 입법 발의하는 민주당 의원이 있습니다. 감정적이에요. 현재 나와 있는 그 평가 금액, 그러니까 공동주택 가격을 100%로 실거래로 하고, 또 세율이 종부세는 9억 이상일 경우에, 6억 이상일 경우에 0.5%, 그리고 최대가 뭐 30억 이상인가? 여기가 되면 2%포인트인데 이거를 50%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저 세율이 0.75%, 그리고 최고 세율이 3%. 그러면 실거래가액이 30억인 압구정 43평형 아파트의 경우에 30억 곱해서 3%, 그러니까 9천만 원의 종부세를 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감정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남더일의 매매 가격은 비싸지 않다 라는 게 1번인데, 두 번째는 그럼 보유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걸리는 거예요. 43억 44억인데 이거의 보유세가 3%가 된다면 1년에 1억 원씩 내야 되는데 월세 1,000만 원을 받아도 수익률이 빵원이네요. 어떻게 하죠?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시장이 왜곡되고 시장이 변해서 오히려 임차인들, 서민들이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소비를 통해서 돈이 풀리고, 돈이 풀려서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구간이 시장 경제라고 저희들은 배웠는데, 갑질하거나 아니면 돈이 있다고 유세를 떨거나 임차인들을 피눈물을 흘리게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인과 분석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완벽하게 냉정하게 처리해야 돼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지, 마음속에 사랑이 없고 단지 당신들은 나하고 뜻이 다르니까 이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거는 분명히 어폐가 있는 거거든요. 한남더일 85평 125동을 봤는데
제가 저의 얘기를 했습니다. 뭐 주관적인 얘기니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